경제국장님 오고 계십니다. 시장님 기다리셔야 돼. 순서가 아주 좋아요. 경제국장님이 열심히 뛰어오시라고 하고요.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됐으니까 제가 조금 썰 풀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공부 담당관 임성훈이고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바쁜 일정에도 자리해 주셔서 언론인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봄을 맞아가지고 노후 상단이 회천한다는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게 돼서 상당히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다시 전라도의 수도로 향하는 전주처럼 노후한 산단이 다시 전주경제 심장으로 힘차게 뜰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요. 이런 게 가능한 게 이번 사업 선정인데요. 오늘 브리핑은 시장님의 2025년 노후 거점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 사업지구 공모사업 선정 발표에 이어서 언론인님들과의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은 시장님께서 하시되 필요한 경우에 부서장님들이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국장님 오시는 대로 옆으로 모시도록 하겠고요. 그러면 시장님 발표드립니다. 존경하는 65만 전주 시민 여러분, 민선 8기 전주시는 강한 경제 전주를 목표로 전주 경제의 판을 바꾸기 위해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드디어 우리가 간절히 바라던 노후 산업단지를 미래 신산업 거점 산단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획기적인 대전환의 기회가 왔습니다. 전주 제1, 2 일반 산단을 중심으로 친환경 첨단 복합 산단 및 전주 도시 첨단 산단이 정부의 노후 거점 산단 경쟁력 강화 사업에 선정되는 쾌거를 이룬 것입니다. 이는 산업단지의 디지털 대전환 혁신 기지를 비롯해 스마트 그린 선도 산단 및 밸류체인 고도화, 신기술 융합사업 가곡화 등 2025년부터 2027년까지 5개 분야 23개 사업에 국비 1,519억 원, 지방비 354억 원, 민간 970억 원 등 총 2,843억 원의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고 스마트 공장 60여 개사 도입, 친환경 에너지 설비 120여 개사 도입 및 생산액 8,645억 원 증가, 신규 일자리 창출 3,387명에 이르는 사업으로 우리 전주 경제에 100년 미래를 여는 귀중한 신호탄이 될 것입니다. 특히 노후 거점 산단 경쟁력 강화 사업은 노후 산업단지를 지역산업 혁신 거점으로 만들기 위해 정부가 집중 지원하는 지역 일자리 창출 프로젝트로 산업부 및 국토부 등 8개 부처에서 지원하는 각종 사업에 우선권, 공모 가점 등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어 우리 지역 경제 발전에 획기적인 도약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동안 전주시는 지속적인 인구 감소 및 고용률 하락과 함께 제조업 위주의 전통적 산업 구조, 산단 내 근로자 정규 여건 개선 필요 등 혁신적인 산단 대개조가 절실했던 상황에서 이번 사업지구 선정으로 새로운 미래로 나아갈 희망의 물길이 트인 것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전주시는 사람, 산업, 기술이 조화된 클러스터 연합형 산업혁신밸리를 비전으로 거점 산단인 제1, 2 일반 산단을 미래 신산업 생산 거점 지구로, 연계 산단인 친환경 첨단 복합 산단과 도시 첨단 산단을 각각 소부장 특화를 위한 소재 공급 지구 및 혁신기관 직접을 위한 R&D 지원 지구로 만드는 등 새로운 산업 생태계 혁신적 연계를 통해 전주 산업의 판을 완전히 바꿔나갈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산업 구조에 대한 지역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것입니다. 2024년 전주가 나아가야 할 산업의 패러다임은 굴뚝시대의 거대 산업이 아닙니다. 조선이나 철강, 중화학 등 거대 산업을 유치하는 것도 좋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 지역이 진정으로 자강할 수 있는 새로운 미래 산업을 발굴하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성장이 정체되어 사실상 산업의 백지 상태에 놓여있던 우리 지역으로서는 세계적인 산업의 패러다임이 탄소 중립 시대, AI 시대로 넘어가고 있는 대전환의 시대가 오히려 기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 산업, 신재생 에너지 산업, 탄소 소재 융복합 산업 등 4차 산업혁명에 걸맞는 콘텐츠 산업을 발굴하고 확장해 가며 구로공단이 첨단 디지털 산업단지로 변모했듯이 전주 산업단지를 완전히 새로운 미래 산업의 중심지로 만들어 갈 것입니다. 이번 노후 거점 3단 경쟁력 강화 사업을 그 토대로 삼아 전주 산업의 패러다임 대전환을 향해 힘차게 나아가겠습니다. 이는 곧 전주 시민의 삶을 바꾸고 미래 세대를 위한 든든한 삶의 터전이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전주 시민 여러분, 전주시는 지금 갈라지고 있습니다. 갈라져야 합니다. 때론 가보지 못한 길에 용감하게 발을 내디뎌야 하고 불가능한 것을 가능한 것으로 만드는 믿음과 투지가 필요합니다. 과거에 머무는 것은 안전할진 몰라도 미래로 나아갈 수는 없습니다. 전주시는 매일 새로운 꿈을 꾸고 그것을 이루어낼 것입니다. 그 위대한 도약의 길에 시민 여러분과 함께 힘차게 나아갈 수 있도록 따뜻한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시장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장님 발표 마치고요. 언론인들과의 질의응답 시간 갖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기자님, 네, 정부일보 백세정 기자님. 네, 지금 그 이성남 같은 경우에는 굳이 여유가 많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단순히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제 리모델링 형태로 지금 개조한 형태로 하는 것보다는 기존 업체들도 있고 그런데 좀 어떻게 그런 부분을 좀 리모델링해서 어떻게 기업을 하실 건지 그리고 이런 새로운 기업 유치를 어느 정도로 하실 건지 그리고 유치 효과는 어느 정도 될 건지 조금 한번 좀 궁금합니다. 그 질문 주신 대로 새로운 기업을 많이 유치하기는 쉬운 상황은 현재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뭐 최소한 국가 탄소산단이 2026년에 준공이 되면 거기에 일부 유치를 할 수 있지만 기존 산업단지 경우에 그 자체가 획기적으로 변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존의 업체들 자체에서 지금 스마트 그린 산단을 만든다든지 기존에 있는 업체들이 굉장히 많이 바뀐다. 바꿀 수 있는 어떤 지원을 이번에 받게 됐다. 그리고 산업단지 자체가 공장만 있는 게 아니라 주거단지, 문화시설, 어떤 복합적인 공간으로 바뀌어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고 있고, 말씀하신 그 투자 유치의 경우는 지금 산업단지 추가로 만드는 것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은 뭐 조만간 발표를 할 텐데요. 그래서 일반 산업단지라든지 그리고 영화 영상산업 관련한 소규모의 산업단지 그리고 지금 현재 그 공부거리라든지 있는 이런 부분들 집적화할 수 있는 단지 그런 걸 지금 준비를 해서 아마 금년 내에 발표를 할 겁니다. 그러면 그 정도 돼야 사실은 제대로 된 유치 활동은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고 지금 우선 시작하고 있는 이번에 공모에 선정된 이 사업의 경우는 기존의 산업단지 자체를 완전 탈바꿈시키고 바꾸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그 주변 지역도 포함이 됩니까? 그 3단, 1, 2, 3단지 외에 그 주변 지역들. 그러니까 요번에 그 공모에 선정된 거는 기존 산업단지 내입니다. 혹시 확장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산업단지 자체를 좀 새로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최용 기자님이었었고요. 손 들어주시면 제가 말씀드릴 수도 있습니다. 예, 또 다른 질문 있으신 기자님. 예, SK 브로드밴드 윤철민입니다. 그 사업비를 보면 총사업비 2,300억 정도 되는데요. 무대금리 민간 부분이 970억 원이나 시작합니다. 그리고 세부적으로 보면 북한은 공급 사업에 672억
전액이 민간 부분인데요. 어떤 이번 정치적인 사업에서의 뭐 민간의 역할 그리고 민간 비용이 이렇게 많이 들어간 이유 뭐 그런 걸 설명해 주자고. 잘안 나와 있는 것 같아요. 네, 선생님 뭐. 여기산업바닥이니까 여기산업국장입니다. 복합용지 공급 유일부지 부분은 이제 흡협공장 이런 부분을 활용해서 할 예정인데요. 기존에 이제 잘 아시다시피 BYC 부지라든지 이런 부분을 이제 염두에 두고 사업 계획을 구상을 했는데 지금 내부적으로는 그 업체가 이거를 SPC를 구성해서 지금 매각 의사를 좀 일부 밝히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 성사까지는 안 됐는데 내부적으로 좀 조정을 하고 있는 단계고요. 그렇다 보면은 거기에 뭐 이제 그 건물을 매각하고 거기 다시 이제 뭐 임대 아파트를 짓는다든지 이렇게 하면 그 부분은 충분히 가능할 점이 있어서 전체 계획까지 잡은 상황입니다. 저희 팀이 김신영 기자는 국장님께 좀 하나. 지금 아까 국장 기자가 그런 거 지적한 건데 가장 많은 면적을 차지하는 부분이 일반 1~3단하고 2~3단이잖아요. 제가 좀 약간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지금 1~3단, 2~3단에는 영상 기업들도 많고 그래서 이게 스마트화, 고도화 한다고 해도 이 사람들 자본력이 꼭 잡히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는 좀 약간 좀 성격이 모호한 게 말씀하신 모호한 게 이게 지금 기존의 업체들을 좀 내보내고 새로운 업체를 도입하기 위한 업종 전환이 들어가는 그러니까 포함된 것인지 아니면 기존의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어떤 고도화나 직접화 기존 산업을 토대로 하는 것인지 그걸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죠. 거점 산단하고 연계 산단 이제 이렇게 있는데요. 거기에 그 업체가 274개 업체가 지금 들어 있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지금 일부 좀 스마트화를 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런데 기초 단계에서 하고 있고 이번에 이제 공모에 선정된 부분은 이제 중간 단계까지 올릴 예정이거든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100%는 아니더라도 한 22%까지는 올라오지 않을까 싶고요. 아까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새로운 업체를 선정하는 것보다는 기존의 업체를 좀 더 스마트화하는 쪽으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우선 지금 공장 중에 여기 발표문에도 있는데요. 기존 업체의 스마트 공장화 하는 게 한 60개사 정도 보고 있고, 요거는 어느 정도 수요 조사를 한 겁니다. 바로 친환경 에너지 설비는 120여 개사 정도. 말씀하신 대로 분양이 영세하고 뭐 이런 데는 사실 크게 의미는 없고, 이제 지금 이제 요 사업과 별도로 우리 시에서 경쟁력 강화를 위한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는 이제 업종 전환하는 부분까지 말씀하셨죠. 이런 부분까지 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금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시에서 어떤 규제를 완화해주면 업종을 전환이 가능한지, 그리고 그 업종을 전환해서 조금 더 큰 규모로 기업이 바뀌어 나갔을 때 시에서 어떤 지원을 해야 되는지, 요거에 대한 지금 노력을 추진을 하고 있고,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번 공모에 선정된 이 사업이 기본적인 하나의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규제 완화와 추가적인 지원이 있어야 구로처럼 제대로 된 디지털 산업단지로 바뀔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고, 이제 그 공장, 비어있는 공장이라든지 개업하는 공장의 경우는 그 공장을 활용해서 소위 말하는 문화시설이든 주거시설이든 이런 부분이 함께, 그리고 산업시설까지 함께 들어가서 산업단지가 그냥 공장만 있는 지역이 아니라 하나의 어떤 구로 정말 디지털 산업단지 가보시면 과거는 공장만 있었는데 지금은 사실 공장만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사람이 사는 공간이에요. 공장도 있고 집도 있고 상업시설도 있고, 어떻게 보면 팔곡동 산업단지 자체를 그렇게 만들어 나가는 지금 계획도 함께 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고거점 산업단지 20개로 선정이 공거지가 아니면 지금 후보지 중에 하나로 후보지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렇습니까? 이게 언제부터 추진이 내년 25년부터입니다.
그렇게 그동안 제가 이런 이야기를 못 들었는데 갑자기 떨어질까 봐. 그런데 어제 공식으로 발표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전주만 된 겁니까? 아니면 그런 게 전북에서는 전주만 되고 다른 지역이 없던데. 세 군데 됐습니다. 전국에서. 아, 전국적으로 세군데요? 그럼 전주가 어떤 단점이 있어가지고 선정이 됐을까요? 질문은 저 요약해서 하나만 해주시죠. 어떤 장점이 있어가지고 후보지로 선정이 됐습니까? 그 이제 전주 경우에 보시면 산업단지가 1969년에 처음 생겨서 사실은 굉장히 오래된 산업단지입니다. 그런 면에서 노후 산단 어떤 경쟁력 강화를 위한 부분에 굉장히 부합한 측면이 있었고 또 여기서 보시면 거점 지구를 만들고 연계 산단을 만들고 그다음에 R&D 기관들이 직접 하게 만드는 어찌 보면 이 안 자체가 좋은 평가를 받고 점수를 받았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예. 네. 됐습니다. 네. 두번 질문까지 되는데 아까 그 민간 970억 원 정도가 들어간다고 했는데 이제 기업들이 아까 60개 업체 정도는 의향을 보였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그 기업들 상황에서는 좀 그 정도로 좀 어떻게 보면 예산의 거의 절반 아니면 3분의 1 정도 그 정도의 예산을 좀 투입할 수 여력이 있을지 좀 의문이고요. 그리고 좀 그런 부분부터 좀 말씀 좀 해주시죠. 기존에 있던 업체들이 이렇게 대응 투자하는 건 많지 않고요. 지금 970억을 잡은 부분은 거의 없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 비어있는 공장들 털을 민간이 다른 기업이 구입을 해서 새로운 사업을 하려고 지금 저희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그런 부분까지 포함한 규모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지금 BYC 보기만 해도 다른 업체가 그 땅을 사서 소위 말하는 국토부에서 지금 하고 있는 다른 공모 사업에 지금 도전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주택도 들어가는 거고요. 소위 말해서 스마트 공장도 들어가는 거고 그런 부분은 민간이 투자하는 거기 때문에 민간 투자로 잡혔습니다. 전주시에서 노후 산단 부분에 대해서 공모에 접수할 당시에는 기초 타당성 조사 같은 것을 다 했고 그래서 민간 투자 부분도 또 나왔을 거라고 의심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신규 일자리 창출이 3,387명인데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그러면 1, 2, 3단의 기존 산단을 새롭게 스마트화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일부 부분에서 시에서 밝히지 못할 부분이 있는가 궁금한 것이 뭐냐면 새로운 어떤 기업들이 어느 정도 유치가 돼서 신규 일자리가 이렇게 창출이 되는 건지 왜냐하면 제조업의 경우를 디지털화, 첨단화하게 될 경우는 일자리가 오히려 줄어들 수도 있는데 여기서 3,300여 명이라는 부분이 어떻게 이해가 될지 궁금합니다. 그 단순히 스마트만 하면은 뭐 줄어들 수 있는데 여기 대규모 사업을 추진을 하게 되면 생산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지금 느는 걸로 분석이 됐고 그 생산이 늘어가는 과정에서는 저는 일자리를 꾸준히 같이 따라온다고 보고 있고 또 아울러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폐 공장이나 이런 부분들을 활용해서 새로운 업종이 들어오게 되면 거기에 굉장히 많은 저는 일자리가 지금 창출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전주 경우에 효성과 같은 대기업이 투자했을 때 일자리는 굉장히 많이 안 늡니다. 근데 대기업이 아니라 효성이 어떻게 보면 탄소 소재를 활용해서 다른 제품을 만드는 기업이 생기면 거기에서는 일자리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그쪽에 중점을 두고 실천할 생각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나름 분석을 한 거고 요게 더 늘어날 수도 있고 약간 줄어들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김동철 기자님 질문. 네, 어제 강원도하고 경남 사천, 전주가 선정이 됐는데 그 세 군데 비교해가지고 전주만의 특화된 차이점이 뭐가 있을까요? 총
5군데가 도전을 해가지고 전주를 포함해서 3군데가 됐는데 조금 전에 이제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저희 전주만의 특화는 기존에 이제 생산 거점하고 그다음에 소재 공급지구 그리고 R&D하고 연계를 해서 트라이앵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물론 노후 상담도 있지만 옆에 R&D 센터 이렇게 연계돼서 트라이앵글 구조로 했을 때 이게 새로운 그 밸류체인이 될 수 있겠다라는 게 아마 그 산업부하고 국토부하고 같이 합동으로 현지 실사까지 했는데요. 좋은 평가를 받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면 이상으로 기자회견 마칠까 하는데 드리겠죠? 네. 개인적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게요. 예전에 한번 시장님께서 다른 어떤 산단 조성 중이다, 검토 중이다 하셨는데 혹시 그게 지금 여기 이것인지 아니면 별도의 산단을 지금 조성을 검토하고 계시는지? 이 부분은 기존 산단이고요. 별도의 산업단지는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직 준비 중이죠? 5년 내에 지금 발표를 할 생각인데 발표를 하는데 위치는 발표 못할 겁니다. 그것 좀 알려주시죠. 때문에. 그 대신 어떤 개념의 산업단지를 준비 중이다. 절차를 밟고 있다. 이 정도는 소위 말하는 저희 현장 브리핑에 한 달에 한 번씩 다녔듯이 그 아이템 중에 하나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완전 별개의 문제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상으로 기자회견 오늘 기자회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산단 관련해서